원작에서는 루피와 루치가 대치하자마자 곧바로 루피가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여 전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원피스 애니 1100화에서는 루피가 우선은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지 않고 루치와 잠시 합을 주고받는데요. 그렇기에 이 챕터는 애니 오리지널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과거 워터7의 추억을 떠올리며 애니 오리지널 장면이 추가된 것이 좋은 판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배는 루피와 루치가 마주한 것을 보며 조금은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루피와 루치 역시 오랜만에 만난 서로를 노려보며 신경전을 가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아틀라스를 박살낸 루치를 보며 매우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루피는 루치에게 다가가 루치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루치는 루피의 주먹을 막아섰고, 루치는 곧바로 루피의 균형을 무너뜨린 뒤 루피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루피 역시 기본기가 좋았기에 루치의 공격을 파괴한 뒤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표기를 두른 이후 루치를 공격하였고, 루치 역시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표기를 두른 이후 루피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 세컨드와 유사한 자세를 잡으며 과거 워터7에서 루치를 쓰러뜨렸던 자세를 잡았고, 루피는 본격적으로 전투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치 역시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며 본격적으로 전투에 임합니다. 그리고 해방의 드럼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고, 루피는 태양신 니카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치는 루피의 모습을 보며 매우 놀랬고, 카쿠 역시 놀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루피가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이후 루피의 폐양색 표기가 자동적으로 발산되었고, 에그헤드 섬의 건물에 큰 충격을 줍니다. 루치와 루피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밀지모자 1등은 마치 UFC를 관람하듯이 전광판을 통하여 루피와 루치의 대결을 관람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뭐야 저거 저랬었나 로브루치 라고 말하며 루치를 보고 놀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샤카 역시 희귀한 케이스군, 엄청난 스피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로브루치의 모습이 공개되었고, 루치는 악마 열매 각성에 성공한 모습을 보이며 이전보다 훨씬 거대해졌으며 주변에는 마치 구름과도 같은 무언가가 떠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고양 열매 모델 레오파드의 각성폼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루치는 루피에게 밀짚 모자 강해진 건 너만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 역시 더 강해졌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동물계 악마 열매 능력 각성을 통하여 외형이 눈에 띄게 변한 인물은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루피, 활용대거 모드를 사용한 카이도우 정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센고쿠, 마르코, 야마토 등도 동물계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모습이 변하긴 하나 이들은 아직 악마 열매 각성을 사용하여 외형을 변화시킨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동물계 악마 열매 각성을 사용하여 외형을 크게 바꾼 이들이 모두 세계관에서 정상급 전투력을 지닌 점을 감안하며 루치 역시 크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루피와 루치가 나란히 악마 열매의 각성폼을 선보인 이후 루피와 루치의 혈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루치는 의외로 루피를 상대로 꽤나 오랫동안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고, 루피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루치의 공격을 모조리 피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루치의 체력이 고갈되어 갔고, 루피가 루치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의 폐양색 피기가 건물 전체에 영향을 주는 모습도 연출되었고, 루치는 니카 루피의 공격을 막아내기 버거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와 루치의 주먹이 충돌하였고, 이 장면은 과거 워터7에서 나왔던 장면과 매우 유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이후 시종일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루치를 압박하였고, 루치는 루피의 압도적인 강함에 경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로브루치는 센토마루를 발견하자마자 수건을 사용하여 센토마루를 공격하였고, 센토마루는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로브루치가 센토마루에게 끈질기군 어서 기절해라, 우선순위가 위인 네가 의식을 잃지 않으면 우리가 세라핌을 조종할 수 없으니까 라고 말하며 센토마루를 공격한 이유는 세라핌을 조종할 수 있는 우선권을 탈취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루피는 센토마루에게 자신이 말을 걸어서 루치의 공격을 못 막아줬다며 사과를 하였고, 센토마루는 루치를 얕보지 말고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루치에게 다가오며 마치 자신의 발을 오토바이 바퀴처럼 만들며 매우 빠른 속도로 루치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루치는 곧바로 루피를 공중으로 날려버렸고, 이후 루피는 공중으로 날아간 이후 다시 지상으로 복귀한 뒤 곧바로 고무고무 던 채찍을 사용하여 로브루치를 공격하였고, 루치는 큰 충격을 받으며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사용한 상태이며 루피의 전투 장면을 자세히 관찰하며 루피는 대결이 시작된 이후 늘 웃고 있으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전투에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루피는 로브루치를 잡은 이후 마치 허리케인처럼 루치를 들고 돌려버렸고, 흥을 주체할 수 없는 루피는 꽤 멀리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베가펑크와 밀지모자 1당이 만담을 나누는 사이 루피와 루치의 대결이 계속하여 이어졌고, 루치는 루피를 상대하는 와중에 계속하여 센토마루를 확인 사살하기 위하여 센토마루를 공격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루피가 전투에 집중하고 있었기에 거대화를 한 이후 루치의 공격을 막아주었고, 루치는 분노하며 밀집모자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루피는 거대화를 한 이후 루치를 계속하여 몰아붙이기 시작하였고, 루치는 루피의 공격을 힘겹게 피해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루피의 공격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광범위했기에 루치는 아예 에그헤드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 루피는 거대화를 해제한 이후 자신의 신기술을 선보이려 합니다. 참고로 루치는 루피를 계속하여 공격하였으나 단 한 대의 타격도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루피와 루치의 격차는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선글라스를 만들어 착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고무고물 로켓을 사용하여 루치의 복부를 그대로 뚫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때 과거 NES 로비에서 맞붙었던 루피와 루치의 모습이 오버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공격을 허용한 루치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루피는 매우 기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공격을 맞은 루치는 뭐냐 이 위력, 의식이 날아갈 것만 같다 라고 말하면 루피의 공격이 장난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위력만큼은 매우 강력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루치를 리타이어 시킨 이후 진공 로켓을 타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였고 센토마르는 루피에게 베가펑크를 부탁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돌중장은 거프에게 곤란합니다. 거프 중장, 지금부터 저희들은 에그헤드로 출항할 예정. 전력을 멋대로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며 해군의 모든 전력이 에그헤드로 집중되어야 하는 이 상황에 거프가 느닷없이 전력을 빼간 이후 어디론가 출격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돌중장은 상황과 격돌하기 위해서는 상부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말도 전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웃으며 괜찮아 이미 도착했고 지금부터 해적섬 하치노스로 간다 라고 말하며 자신은 이미 결정했으니 막지 말라는 듯이 말하며 자신들은 하치노스 섬으로 향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치노스 섬은 티치의 본거지이며 현재 티치가 거프의 제자 코비를 납치한 상태이기에 거프가 하치노스 섬으로 향하는 이유는 코비를 구출해오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르메포는 거프가 나타나자 거프 중장, 보고 싶었어. 코비 녀석이 검은 수염에게 붙잡혀버려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라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자 거프는 질질 짜는 거 보기 흉하구만. 그렇다면 해적 녀석들을 조패로 가자 라고 말하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며 티치를 참교육하자고 말하며 호탕하게 웃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히바리 헤르메포 등과 함께 하치노스 섬으로 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티치 쪽에는 해군을 그만두고 해적이 된 아오키지가 있는데 거프와 티치의 대결이 성사된다면 아오키지의 행보가 이 대결의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드의 선발대가 하치노스 섬을 휘저으며 해적들을 한 곳에 몰아넣는데 성공하였고 이후 곧바로 거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프는 마치 써니오의 꾸드버스터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해군선 통째로 하늘로 비상하였고 해군의 군함이 하늘에서 날아옵니다. 참고로 꾸드버스터는 콜라 연료를 사용하는 기술이지만 거프는 자신의 주먹의 충격화로 배를 매우 높게까지 띄울 만큼 강력한 힘을 선보이며 자신이 왜 해군 영웅이라고 불리는지 입증합니다. 그리고 해적들은 거프를 보며 전설의 영웅, 은퇴한 것이 아니었나 라고 말하며 매우 당황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또한 시류는 물음표 느낌표라고 반응하는데 시류는 세계정부 소속 인물이었기에 거프의 강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기에 거프가 나타나자 당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프는 어이 해적놈들, 너희가 누굴 납치했는지 알고 있는 거냐? 코비는 해군의 미래 그리고 나의 애제자다 라고 말한 이후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여 하치노스 섬의 건물들과 해적을 통째로 증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거프의 주먹에 번개의 형상이 나타났으며 손이 검은색으로 변하였기에 거프는 폐양색을 휘감는 것이 아닌 무장색 패기를 휘감아 전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드문 확률로 거프 역시 폐양색 패기 소유자일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 원작에서의 갤럭시 임팩트 역시 강력한 인상을 주었으며 한방만의 해적들을 소탕한 것은 같았으나 애니의 갤럭시 임팩트가 더욱 강력한 위력과 연출을 동반했습니다. 우선 거프가 공중으로 튀어오를 때부터 거프의 몸 전신에는 이미 패기가 뒤덮여 있었고 거프가 주먹을 내지르자 마치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많은 양의 검붉은 에너지가 형성됩니다. 또한 갤럭시 임팩트라는 기술명에 걸맞게 아예 우주가 통째로 나타나는 연출이 나오기도 하였으며 거프의 갤럭시 임팩트가 적중하자 아예 건물이 가루처럼 녹아버리는 연출까지 나오며 거프는 존재 자체가 고대병기가 아니냐는 말까지 생겨날 만큼 애니의 갤럭시 임팩트는 강력하게 연출되었습니다. 티치가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위하여 코비를 납치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거프는 자신의 애제자 코비를 구하기 위하여 곧바로 하치노스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프와 소드가 하치노스 섬에 도착했고 소드의 일원들은 매우 합이 잘 맞는 모습을 연출하며 하치노스 섬의 해적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거프가 날아와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해적들이 모인 곳에 갤럭시 임팩트를 사용하였고 해적들은 모조리 전멸당합니다. 그리고 거프와 함께 날아온 군함을 프링글스 소장이 점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군함을 안전하게 착지시킵니다. 그리고 그 군함에는 타시기도 타고 있기에 스모커 역시 하치노스 섬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프의 갤럭시 임팩트를 맞고 리타이어 되지 않은 일부 해적들은 거프 자식 용서 못해 저 영감이라고 말하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자 해군들은 움직이지 마라 해적들, 피해가 더 커지게 될 거다 라고 말하며 해적들을 보고 쓸데없는 저항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조금은 분노한 듯한 표정으로 하, 납득이 안 가는구만. 나도 완전히 녹슬었구만 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전성기에 비하여 기량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프는 정상결전 당시 흰수염보다도 6살이나 많은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거프의 나이는 78살입니다. 그렇기에 거프가 전성기에 비하여 기량이 떨어진 것은 당연하며 아직도 사원급 무력을 가진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거프가 녹슬었다는 말을 하자 해적 한 명은 매우 놀라며 웃기지 말라고 이 이상 파괴하게 둘까 보냐 라고 소리칩니다. 코비는 해적들을 피해 도주하던 와중에 자신을 구하기 위하여 나타난 거프와 만나게 되었고 거프는 오 코비 무사했느냐 라고 말하며 반가운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헤르메포는 눈물을 흘리며 코비 자식 다행이야 안 죽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린스 글스는 거프 씨에게 해군의 미래라고 불리다니 용서 못해 코비 내가 태클을 걸어주마 라고 말하며 코비를 질투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구자쿠는 그런 건 남 몰래 얘기하라고 라고 태클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 너무 심하잖아 나쁜 아이구나 거프 라고 소리칩니다. 참고로 쿠자쿠는 추루의 손녀이며 추루조차도 거프보다는 2살이 어린데 쿠자쿠가 거프에게 나쁜 아이라고 말하며 다그치는 모습은 확실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거프와 쿠자쿠의 캐릭터성을 생각하며 그렇게 이상한 장면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코비는 소드가 아닌 사람들까지 자신을 구하기 위하여 사왕의 본거지에 온 것을 보며 감동받은 표정을 짓습니다. 히바리는 코비를 발견한 이후 우선 코비의 발에 있는 족쇄를 풀어주려 합니다. 하지만 히바리의 계획대로 족쇄가 풀리지 않았고 히바리는 거프 중장님 코비 선배의 족쇄가 안 풀려서 큰일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어떻게든 해주세요 라고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히바리의 전신이 얼어붙었고 소드와 코비는 매우 놀라며 히바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쿠잔이 나타났고 거프는 덤덤한 표정으로 쿠잔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코비는 당황하며 쿠잔씨 뭐하는 건가요? 히바리 양을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미 쿠잔은 해적의 길을 택했기에 코비와 히바리 심지어 거프도 자신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쿠잔의 새로운 동료들인 검은수염 해적단 10번 대대의 선원들은 우오 아오키지다 쿠잔 선장이라고 소리치며 쿠잔의 등장에 환호합니다. 그리고 쿠잔은 곤란하다고 코비 티치가 없는 사이에 도망치면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쿠잔과 거프는 결국 각자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하치노스 섬에서 격돌하게 되었고 거프는 야 쿠잔 히바리를 되돌려라 코비를 놓아줘 해군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했고 쿠잔은 여전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구만 아무것도 못 들어준다고 거프씨 당신의 그런 점을 좋아하니까 나도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라고 라고 소리친 뒤 거프에게 아이스볼을 사용하여 거프를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쿠잔의 아이스볼과는 다르게 실제로 야구공과 같은 얼음 덩어리를 던졌고 이후 그 여파로 인하여 거프가 얼어붙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쿠잔은 거프 중장 애제자를 구하기 위해 과거의 수제자를 죽이지 못하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프는 무장식 패기를 사용하여 아오키지의 얼음을 깨부숴버린 뒤 얼매이지 마라 바보놈 지금을 살아라고 가르쳤을 텐데 알겠나 쿠잔 망설이는 놈은 약하다 라고 말한 뒤 채를 사용하여 아오키지조차 반응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아오키지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아오키지는 높은 얼음탑을 쌓아 공중으로 대피하는 데 성공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거프는 그 얼음탑마저 순식간에 주파하였고 이후 거프는 아오키지의 앞면을 잡은 이후 블루홀을 사용하여 곧바로 아오키지를 땅에 쳐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거프의 몸에서 엄청난 폐기 에너지가 나왔으며 마치 배양색 폐기를 사용하는 듯한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와노쿠니 전쟁이 끝난 이후 삼선장은 동맹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각자의 길로 가기로 결정하며 헤어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에그헤드 섬으로 향하며 베가펑크를 만났고 로우는 가장 편한 길을 택하려다 그곳에 매복해 있는 티치를 만나며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키드는 루피와 로우에 비하면 비교적 평화로운 항해를 하였고 어느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드의 적단의 선언은 물고기가 이상할 정도로 크잖아 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심상치 않은 해역에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킬러는 키드 일어나라, 섬에 도착한다, 상륙할까? 라고 물었고 키드는 응 할까라고 이제 와서 우리들이 머뭇거릴 만한 섬 따위 라고 말하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자신들의 앞에 있는 섬이 엘바프라는 것을 깨달았고 꽤나 흥분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키드가 엘바프에 도달하였기에 어쩌면 엘바프와 관련된 떡밥들이 우섭을 통하여 불리는 것이 아니라 키드를 통하여 불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기자루는 공백의 백년을 연구한 닥터 베가펑크를 사살하기 위하여 버스터콜을 상회하는 수의 엄청난 군함을 이끌고 에그헤드 섬으로 향하고 있었고 이제 곧 에그헤드에 도착할 것이라는 부하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자루는 식사라도 해야지, 중장들에게도 연락해두거라, 그분은 이라고 물으며 곧 도착할 예정이니 우선 식사를 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자루는 누군가와 동행하고 있으며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하여 독검사를 하는 모습과 자신이 직접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기에 그 누군가는 해군대장보다도 훨씬 직위가 높은 인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오로성으로 밝혀졌고 키자루와 오로성이 함께 에그헤드 섬으로 향한다는 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가 연재된 이후 오로성들은 단 한 번도 일선에 나선 적이 없었으며 마리조아를 벗어난 적도 없었기에 오로성의 등장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성이 직접 움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오로성은 정상결전, 토투무지카의 부활, 사왕연합 결성, 가펠리 사건 등 중대한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기에 닥터 베가펑크와 루피가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존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로성이 굳이 사왕이 있는 곳에 나선 것으로 보아 오로성의 무력이 매우 강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세라핌의 명령권이 가장 높은 인물이 오로성이기에 어쩌면 세라핌을 통제하기 위하여 오로성이 직접 움직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샹크스는 키드의 적단이 나타난 이후 곧바로 출항이라고 말하며 전쟁을 선포했고 샹크스를 동경하던 꼬마는 샹크스 전쟁에 따라가봐도 돼?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걱정 마라, 이곳을 전쟁터로 만들진 않을 테니까 라고 말한 뒤 도기, 브로기 나 좀 도와줄 수 있나? 여기서 큰 피해를 내고 싶진 않아 라고 말하며 키드의 적단을 초살내버리기 위하여 거인족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오랜 친구였던 거인들은 곧바로 이를 수락하였고 빨간머리 적단 과 거인족의 동맹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록스타에게 이봐, 그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해줘. 지금 당장 나랑 싸우겠나? 로드 포네그리프를 두고 떠나겠나? 현명하게 선택해라 라는 전언을 키드에게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것은 키드로 전환이 되었고 키드는 엘바프에 도달한 이후 빨간머리 적단의 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킬러는 과거의 항쟁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팔만 잃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며 샹크스와 싸우는 건 무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키드는 웃으며 하하하, 하지만 그건 내가 졌을 때의 이야기잖아, 안 그렇냐? 라고 말하며 사왕 샹크스를 상대로도 겁먹지 않는 모습을 연출하며 결국 키드는 샹크스에게 로드 포네그리프를 주고 떠나는 것이 아닌 샹크스와의 대결을 펼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키드와 샹크스의 전력 차이가 워낙 심하다 보니 이 대결에서 키드가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샹크스는 키드의 배가 해안 가까이 온 것을 보며 이봐, 저 녀석들에게 배를 물리라고 해 라고 말하며 사나이 적단에게 대피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사나이 적단 선장들은 무슨 소리야 두목, 당신에겐 손가락 하나 대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충성심을 보였으나 샹크스는 그래, 마음만큼은 기뻐, 전부 물러나 라고 말했고 사나이 적단들은 두목 벌써 가는 거야, 겨우 만났는데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여기는 잠깐 들렀을 뿐이야, 오래 있어서 거물을 마주쳐버렸어, 자 길을 열어줘, 배도 물러줘, 우리 사나는 약한 거로 유명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나이 적단 선장들은 납득하며 덕분에 살아남았거든, 네 깃발로 지켜줘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럭키루는 두목 우리가 처리할게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이봐 30억의 목이라고 젊은이의 성장 속도를 얕보지마
하지만 그 녀석들 와노쿠니의 부상은 이미 괜찮은 건가? 라고 말했고 야솝은 멀쩡해 보이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야솝에게 검은 수염의 정보는 들어왔나? 와노쿠니에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말했고 야솝은 해적섬은 확실하게 나왔지만 이라고 말하며 검은 수염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샹크스가 갑자기 와노쿠니에서 나타난 이유가 검은 수염 해적단과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키드의 정보를 살펴본 이후 곧바로 검은색 패기를 사용하여 잠시 앞의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키드는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다, 10초 만에 전멸시켜주지 라고 말한 이후 댐드 펑크를 사용하여 샹크스의 산화해적단을 몰살시켜버립니다. 물론 이 장면은 샹크스가 본 미래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키드가 도를 넘으며 자신의 산화해적단을 몰살시키자 매우 분노하며 자신이 직접 키드를 처단하기로 결정합니다. 미래를 본 샹크스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나섰고 도리와 브로기에게 무언가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갑자기 나타난 샹크스를 보며 놀랐고 샹크스는 곧바로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키드를 원콤 내버리는 강력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참고로 카무사리는 과거 로저가 오뎅에게 사용했던 기술이며 폐왕색을 휘감는 것보다 상위 단계로 수정되는 폐왕색을 방출하여 공격하는 경지입니다. 그리고 샹크스의 카무사리는 연출만큼은 로저의 카무사리를 상회하였고 샹크스가 자신의 검 그리폰을 꺼내자 폐왕색 패기의 형태를 띤 그리폰이 나타나 키드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결국 샹크스의 카무사리가 키드에게 적중하였고 키드를 보호하기 위해 옆에 있던 킬러마저 원콤 내버렸고 사실상 키드의 적단은 샹크스의 카무사리 단 한 방만에 패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드와 킬러는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키드의 적단의 선원들은 키드와 킬러를 살리기 위하여 항복할게 빨간머리 두목을 죽이지는 말아줘, 이게 로드 포네그리프 라고 말하며 샹크스에게 자신들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바치며 자비를 구걸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최소 2개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가지게 되었으며 만약 자신들이 로드 포네그리프를 더 가지고 있었다면 단숨에 해적왕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샹크스는 로드 포네그리프를 건네받았고 그 순간 빨간머리 해적단의 선원 한 명이 두목 이쪽으로 라고 말한 뒤 샹크스는 곧바로 키드 해적단의 배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도리와 브로기는 어이 꼬맹이 인간, 남의 고향에 총구를 들이대며 같은 꼴을 당할 각오는 하라고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패국이라는 합동기를 사용하여 키드 해적단의 배를 반토막 내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신세계 엘바프에서 현상금 30억의 해적 유스타스 캡틴 키드가 이끄는 키드 해적단 괴멸 라는 나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또한 샹크스는 여전히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키드와 킬러를 포함한 키드 해적단은 모두 바다에 빠져버렸고 선박마저 사실상 개박살이 났기에 키드 해적단은 해적왕 경쟁에서 밀려났으며 사실상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우 역시 티치에 의하여 리타이어 되었기에 결론적으로 루피와 해적왕 자리를 두고 경쟁할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키드와 로우가 사라져버렸으며 티치와 샹크스가 해적왕에 한층 더 다가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루피는 모든 사왕을 쓰러뜨리겠다고 말했는데 현재 루피는 카이도우와 빅맘을 잡아냈으니 그 당시 사왕이었던 샹크스 티치만을 제압한다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